수식어를 붙여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다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천안 가깝습니다. 시골인데 가깝고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우리 그린월드 탑리더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저번 달 리더십 세미나 이거 제가 왜 들었죠? 그렇죠? 이걸로 지금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온 그 후기 영상을 저희 파트너가 1분 30초짜리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 잠깐 보시고 정말 짧죠? 1분 30초짜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갔다 온 두바이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저는 여행을 잘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사람이에요. 네. 여행을 많이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라서 해외여행을 리더십 세미나로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행에 대한 로망이 되게 큰 사람도 아니고 평범 이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두바이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알고 있던 두바이는 저는 제일 처음에 두바이가 국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한 도시를 명명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바이 하면은 그냥 7성급 호텔이 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건물이 있다. 그리고 사막이 녹지화됐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사실은 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저는 그냥 두바이 갔을 때 두바이는 여전히 원유가 펑펑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가이드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두바이는 이미 2017년도에 원유가 고갈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원유가 계속 나오는 건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원유 때문에 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유가 고갈됐는데도 두바이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런 도시로 세계 모든 국민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각광받고 또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두바이니까 그렇지. 두바이니까 그렇고 거기 원유가 나왔었고 27년 동안 적어도 27년 동안 90년도부터 원유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원유가 나왔고 그 원유를 조절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통수권자가 미래 가치의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몰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를 완전히 어촌마을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 온 후기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개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미래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거죠. 나고 그리고 나도 모르지만 이제까지 몰랐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원유가 계속 퐁퐁퐁퐁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유라는 거 그게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번에 이거 사업 설명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원유는 사실은 소비일 것 같아요. 이거 활용해서 우리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이것도 원유고요. 또 건강을 잃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건강하고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숨도 쉴 수 있고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수하루만 뭔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던 원유가 계속 매일매일 퐁퐁퐁퐁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시간. 지금 제 파트너는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제 파트너들이 정말 일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바쁘게 살고 일에 치여서 살고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은 분들은 어디 갈지를 몰라가지고 사업을 못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노동 수입?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프로틴 사 먹을 수 있대 사업해. 뭐 이런 얘기. 당장 나가가지고 설거지 해야 되면 당장 나가가지고 일해서 수입을 벌어들여야 되면 비즈니스 하기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분은 전업으로 저처럼 그냥 주부이면서 그냥 사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이 벌어들이는 그 수입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노동 수입원이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두바이에서의 원유무커처럼 활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건강에서 올 수 있는 에너지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원유가 될 수 있겠네요. 인간관계.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은 소비도 그냥 막 쓰다 보면 그게 미래적 가치로 잘 사용이 안 되는 쓸데없는 원유, 땅에 막 흘려버려지는 그런 원유가 될 수도 있고, 건강도 그냥 막 사용하다 보면은 흡연이 뭐식인지도 모르고 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마셔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건강이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되지 않겠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칼국수 모임이 좋아. 내가 원하는 모임만 나간다면 사실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노동수입원도 마찬가지고 노동수입원으로 내가 좋아하는 뭐 명품 백을 사는 것만 난 좋아하겠다. 그러면은 또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가치 있는 곳에 소비를 바꾸고 그 소비를 바꾸는데 진력하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뭐 비용을 낸다던가 여러 가지 이 수입원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유를 가지고 내 미래적 가치 있는 곳에 이거를 잘 사용하면 2년에서 5년 사이에 두바이가 27년 안에 그렇게 멋진 도시로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근사하던데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렇게 풀 한 폭이 우리는 너무너무 흔하게 보는 잡초나 풀 같은 게 꽃 한 포기에도 다 이렇게 이런 마이크 줄처럼 다 줄이 막 연결돼 있어서 스프링클러처럼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계속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우리는 어렵게 되고 거기는 쉽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구강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설계를 했을 때 도시를 개혁하기로 설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역시 멋져 이렇게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땅도 건조하고 뭐 제 생각에는 사막은 굉장히 푸실푸실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의 발상이 좀 난 무서워. 그렇기도 하고 물도 없는데 그거를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물을 그렇게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 보편적인 어촌 마을이었던 그 두바이 백성들과 관료들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건 우리 작은 소시민이 가치를 투자하는 거든 큰 나라에서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든 걸림돌은 반드시 있다. 걸림돌은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 정확하게 보고 그걸 진행해 나가는 끈기와 그릿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 원유가 이 마이크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원유가 뭐 이런 걸 잘 모르고요.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자립 때문이었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재정적인 자립을 너무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정적인 자립을 제가 왜 원하나 보니까 자유로운 삶을 제가 꿈꿨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자유 너머에 있는 뭔가가 있는지는 이제 더 알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주부고요. 재정적인 자립에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재정적인 자립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사분면 중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전문직을 통해서 95%의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만 수입이 벌려지는 노동 수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동 수입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고, 노동은 되게 성스럽다고 얘기할 만큼 되게 멋진 건데,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 주변에서도 우리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지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분면의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나 투자가 분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되게 소수의 사람이지만 인세소득이나 자산소득이나 시스템소득 같은 노동하고는 좀 다른 수입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면의 수입을 갖고 있을 때 이쪽으로 좀 넘어와야 되는데 그거 편견을 깨기도 어렵고요. 이 경계가 허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경계가 허물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수입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면의 수입원만 편중되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위의 세대의 분들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할아버지 세대를 볼게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요 나이에 잔치를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장수에 대한 축하하는 그런 장수를 했거든요. 장수에 대한 축하 잔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안 하잖아요. 요 다음 단계도 안 하고 안 하죠. 잘. 근데 어느 정도에 하는 거 보니까 90세를 건강하게 사시면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백수를 하셨을 때 잔치를 하더라고요. 백수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 그럴 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잔치 기간만 봤을 때도 여기에서 요 사이로 보면 어때요? 기간이? 짧게 하면 30년이고 길게 하면 40년이 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50이라는 나이, 50에서 60 사이에 은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은퇴라는 걸 하게 되면 수입이 이분면만 갖고 있는 편중된 자산 구조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노동이 단절된다는 거고 수입이 없다라는 얘기죠.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좀 은퇴를 빨리 하신 분들은 50년을 조금 그래도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은 40년을 현금 흐름 없이 노년을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좀 이런 생각해요. 아유, 노인네 둘이 사는데 뭐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런 생각 하시는데 깝깝하시죠. 그분들도. 예, 깝깝하시죠. 그래서 현금 흐름 없이 산다라는 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또 여기에다 하나를 더 덧붙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25살에 딱 직장 생활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노동수입원을 버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다 대학원을 가더라고요. 공부에 흥미가 있는 사람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이 대학을 가면 꼭 대학원을 가. 왜? 그쵸? 이게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학습을 한다라는 거, 학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0세쯤에 경제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치면 짧게 하신 분 말고 길게 한 거라고 쳐도 몇 년을 경제활동을 하냐면 30년을 해요. 길게 한다고 해도. 근데 앞으로 30년 하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30년 경제활동 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보다 이 기간이 더 길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전직은 요 자영업 분면에 있었는데 되게 두려웠어요. 자영업 분면에 있으면서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될 때 나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는 30세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 지금은 60, 70은 둘째치고 이거를 계획해야 되니까 굉장히 수명이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잘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이쪽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쪽의 수입의 속성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성악가가 목소리가 떨리면 노래를 못하는 거고요. 치과의사가 손이 떨리면 진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순히 노동 수입원만 가지고 있다면 조금 그거랑 색깔이 다른 이런 다른 소득원을 갖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계가 허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소시민들이 되게 아주 핫한 소식은 비즈니스 분면에 비즈니스 모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분면의 수입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 관계된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커퍼레이션의 약자인 이 C타입의 얘는 창업을 하는 거죠.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창업을 한다라는 건 자본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우선 다른 리스크는 빼고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파트너가 삼성을 다녔었는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용 씨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만지는 것마다 다 마이너스가 난대요. 근데 그분이 자본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보가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싱크탱크도 있는데, 그죠?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자본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이너스 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날까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요. 뭔가를 개발하고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자본과 많은 리스크를 껴안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이쪽에 있는 분면의 사람들이 이걸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약자인 F타입도 자본이 우선은 많이 들어가죠.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예전에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맥도날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거 뭐 98% 확률이 막 그렇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맥도날드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고 그 이유가 이렇게 가만 보면 예전에 카페가 막 지금도 카페가 유행이지만 카페가 막 유행할 때 제일 막 유행할 때 카페베네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프랜차이즈로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카페베네라는 카페를 창업을 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브랜드는 되게 크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고 성공 확률이 왜 풀릴 거야 이런 얘기를 믿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싹 없어졌잖아요. 별다방이 스타벅스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엔젤리너스 커피숍도 되게 또 나왔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커피숍이 엄청 많은데 그 수많은 없어진 프랜차이즈들이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이고 리스크가 없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도 나는 되게 큰 자본을 들여서 했어. 그런데 더 큰 브랜드에서 더 큰 매장을 옆에 내면 이게 빨간 우물이잖아요. 레드오션이라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잠식당하죠. 그래서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자본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안전하게 그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만은 아니다. 요즘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N타입 요게 무자본이고 정말 경험도 없이 자투리 시간에 사이드 잡으로도 가능하고 점포도 없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런 인세소득이나 자산소득이나 시스템 소득 같은 소득원이 가능하다면 진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어디 토크쇼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이론 한 푼 없는 거지가 됐을 때 당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딱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아볼 겁니다. 라고 해서 청중들의 야유를 받았잖아요. 그거의 근저가 그거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 땡전 한 푼 없어도 자본 없이 무점포로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소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N타입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이 N타입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N타입은 생필품 소비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생필품 소비는 개인에게 있어서 고정 비용이고 고정 지출이죠. 그런데 제가 알아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알아봐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한테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제품이 좋다고 하고 뭐 손해나지 않을 플랜이어서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제품을 잘 쓰니까 그 다음 단계를 후원을 하셨어요. 그 사업을 자꾸 전달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를 했냐면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출산 이후로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엔 그래도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을 뭐 잘 챙겨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남편도 챙겨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 자영업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출산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정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로 정말 이렇게 다람쥐 체에 들어가고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미정 씨 이런 것 좀 알아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다람쥐였기 때문에 계속 떼야 되는데 자꾸 뭘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냉랭하게 대했어요, 그분을. 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딴짓하고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왜 느껴지잖아요. 냉한 기분. 그 느껴지시죠? 여러분도 누구 파트너 찾아가면 제가 그렇게를 수없이 했는데 그분이 수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후원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알아먹은 거예요. 제가 알아먹고 알아볼 수 있게까지 하고 결단할 때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빠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저한테 처음 알려주셨던 그 스폰서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파트너들이 제일 처음에 못 알아들을 때 자꾸 얘기하면 걔도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눈물 훔치고 다시 가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 파트너를 보면 속이 터지는데 화를 다시 털어내고 다시 가고 이런 역할을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안에서 사람이 성장이 되고 됨됨이가 더 좋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무조건 계속 가서 후원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다. 용서하고 계속 해라.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생필품 소비를 고정비용으로 계속 지출하는데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엄청 늘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1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 결혼할 때는 가전만 딱 말씀드리면 TV, 냉장고, 그 다음에 세탁기, 청소기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디바이스에 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연장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언니가 그래요. 저희 언니네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넓은 집에서 사는데도. 보시면은 요즘에는 정수기 청정기는 기본이고 결혼할 때 냉장고도 사죠. 많이 사시는 분들 김치 냉장고도 사실 수 있어요. 거기에 TV도 사죠. 그리고 또 뭐 샀죠? 그쵸. 에어컨 사고 건조기는 부의 상징이라고 요즘에 또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죠. 건조기 사고 스타일러도 사죠. 그죠? 어떤 분은 또 거기에 그렇죠. 청소기도 사는데 안마기를 또 사시는 분이 있어.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대기업이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다 그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사담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베란다를 안 만드는 건 대기업의 수라고 봐. 그래가지고 건조기를 팔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건조기가 편리하긴 하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요즘 아파트는 건조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탁방에 가던가 건조기를 사야만 해. 그래갖고 나 아는 분은 침실에 건조기를 놓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 아는 지인만 그런 건 아닐걸요? 많은 분들이 이구지구 살아요. 근데 그게 다 누군가의 꼼수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생필품 소비를 4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물, 공기. 지금 지연 사장님이 열심히 말씀하셨던 우리 정말 멋진 브랜드 아티스트리 뷰티 상품, 그 다음에 건강, 기능, 식품.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생필품 소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인 4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 물하고 공기는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예견해주는 가장 큰 제품이고 생존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영양가 많은 깨끗한 물을 공짜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래서 가난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똑같이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써가지고 오염이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정수하거나 정화하지 않고 그냥 마시면 단박에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질병에 노출돼서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물에도 예전과 같은 그런 오염물질, 이상의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공기에는 황사, 그럼 모래라고 생각했어요. 저 어릴 때는 봄 시즌에 보면 이렇게 누런 모래가 날라드는 거를 황사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납이나 중금속이 포함된 그런 거를 황사라고 할 줄은, 그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걸러내야 되는, 그래서 예전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군이, 고관여 제품이 이제 물하고 공기를 정수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정화하고. 뷰티 상품은 굉장히 시장이 커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래 살게 돼요. 한국도 6년 정도만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그러면 전 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늙어가고 있는 거죠.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이 들수록 쭈글쭈글쭈글 늙어가지고 나이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조금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를 예전 나이로 비교를 하려면 여기에서 한 십몇 년을 빼야지, 제 나이가 만약에 50이라면 한 십몇 년을 빼면 한 30대 후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는 50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여태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되고, 뷰티 시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르는 안티에이징 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이 커지고, 안티에이징에 관계된 아이템을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건강기능식품은 먹는 안티에이징 라인이잖아요. 이 시장은 정말 절대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장들이 다 굉장히 커져가고, 기타 등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제, 개인용품들, 뭐 치약, 칫솔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굉장히 많이 써왔어요. 소비를 했어요. 그 우리의 고정 소비, 고정 지출,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 부자가 됐어요. 우리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살았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누군가 부자가 됐어요. 누가 부자 됐나 보니까요. 그죠? L마트, H마트, 뭐 이런 마트들이, 그리고 백화점, 그 다음에 몰, TV,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들이 다 부를 창출했어요. 저도 아메이 제품, 뭐 분유 같은 제가 정말 안 쓰는 제품 빼놓고는 전 제품을 다 쓰거든요. 그래도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트를 가요. 그래서 제가 L마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L마트가 편리하더라고요, 쇼핑하기도. 그래서 언니, 엄마, 친구, 동료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L마트에서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5명은 그 기업의 회원 자산이 됐어요. 여러분도 수많은 기업의 회원 자산이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에 우리는 그냥 회원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요 회원들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당근을 주죠. 0.1에서 0.5%의 포인트라는 당근을 줍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 소비로 개인이 부자 될 수 없다라는 걸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우리 아이의 학비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린 엄마, 언니, 친구, 동료가 내가 정보를 줘서 같이 가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매출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이가 커질 수가 없어요. 개인이 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파이를 키울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는 뭘로만 참여하냐면 이렇게만 참여하죠. 소비자로만. 여기서는 소비자는 여기에서 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봉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연봉이 연차 수당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봉이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어떻게 미래는 준비될 거야. 우리 와이프도 일할 거니까 뭐 둘이 벌면 낫겠지,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나 때까지는 괜찮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금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주머니를 살짝 스쳤지만 다시 대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저 소비자로만 참여를 할 뿐 부를 절대로 축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부를 창출하냐면 광고하고요, 유통하고요, 요거를 모아요. 회원, 자산. 이거를 엄청나게 모입니다. 이게 가장 큰 미래 자산이잖아요. 무형 자산 중에 가장 큰 건데 이걸 모으면서 부를 어마어마하게 축적하죠. 부를. 이게 우리에게는 늘 익숙했던, 이제까지 계속 써왔던 그런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 사시다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을 만나요.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어요. 저는 아메이라는 브랜드를 우연히 정말 만났는데 그날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단지 요거 때문이었어요. 90일 동안 써보고 발라보고 다 환불해준다는 그 조건은 그 당시에 제가 자영업부면에 있을 때 환불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환불. 교환도 짜증나는데. 돈을 달라 그래봐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써보고 그냥 다 반품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5만원짜리 아이크림을 쓰다가 변심을 했어. 2달 만에.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안 쓸래요. 그러면 5만원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 소비자가 전혀 손해 안 보겠다. 그래가지고 회원가입을 했고요. 똑같이 엄마 언니에게 얘기했지. 엄마 나랑 칼슘 같이 먹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와는 다른 그림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와는 다르게 여기는 35%까지 현금을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준대요? 돌려준대요. 여기는 포인트를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같은 느낌 다른 단어예요. 캐시백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는 정말 캐시백인데 여기는 가방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비자들끼리 연결돼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합산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파이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 유통, 회원 자산을 모으는 기회, 이 굉장히 큰 기회를 개인에게 다 줬기 때문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가지고 수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을 프로소비자 또는 생산적 소비자라고 해서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프로슈머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계속 바보로 있지는 않아요. 똑똑한 소비자도 생기고 그 똑똑한 소비자가 또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지식을 알려줘서 학습하는 소비자가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머들이 늘어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소비는 저기에서의 소비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소비는 소비자로도 참여할 수 있고 사업가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다 1인 CEO가 되는 거죠. 이 사람도 CEO, 이 사람도 CEO. 어떤 사람은 그냥 소비자로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메이의 특장점은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계속 애용한다라는 특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은 뭘 하면서 돈을 버냐면 제조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제조의 원가 안에 글로벌 아메이에서 취하는 이익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광고나 유통이나 회원 자산이나 다른 부수적인 거에서 오는 이익분은 다 개인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좋고 개인도 좋은 윈윈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 편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와 그럼 이 회사랑 요 첫 번째 시작했던 별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서도 이 소비자가 전달한 이 소비자까지도 회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누구도 손해나지 않을 플랜.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그런 플랜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가 이따가 이제 현금 캐시백을 돌려드리는 마케팅 플랜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마케팅 플랜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도덕윤리적이라면 안 알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품질이 되게 좋다면 요즘엔 필환경이라고 얘기하죠. 환경 제품이라면. 그러면 진짜 알려줘서 모든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소비자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안전한 제품을 꾸준히 써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건 니네 말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이 기업의 경영 철학을 살짝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이 기업은 환경 우선주의로 제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품질 우선주의, 소비자 우선주의, 그 다음에 직접 판매 방식. 이 네 가지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경영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다른 일반 기업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환경 우선주의는 우선은 대표적으로 유엔에서 환경 공로상,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개인 기업 중에
한 회사예요. 글로벌 아메이가. 굉장히 대단한 회사죠. 이 유엔에서 받는 환경 공로상은 30년을 기업을 연구하고 그 기업이 하는 행태를 보고 역추적해가지고 환경에 정말 지대하게 노력을 하는 회사에게 주는 그런 공로상이거든요. 그 공로상을 받은 굿디어 타이어라는 회사와 글로벌 아메이가 환경 공로상을 받은 그런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품질 우선주의는 LCA라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유통해 소비자가 쓰고 그 소비자가 그 물건을 다 쓰고 나서 폐기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환경에 위배되는 게 있다. 그럼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주의로 제품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게 사업하네요, 이 회사가. 그죠?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물건을 쓰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인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치를 두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소비자를 얼마나 우선했는지 변심까지도 보증을 해준대요. 100%. 저는 그것 때문에 회원가입한 사람이에요. 저는 뭐 가치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브랜드 네임도 몰랐는데 진짜 환불해준다는 조건이 너무너무 획기적이었어요. 지금도 획기적인데 그 당시로는 까무러칠 만큼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요런 그런 세 가지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판매 방식 우리 회사는 요 조그만 회원 이 사람에게 치약 하나라도 직접 판매할 거야. 그리고 소프트버즈 하나도 직접 판매할 거야. 그래서 직접 배송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광고, 유통, 회원 자산을 모집하는 모든 기회를 개인에게 다 주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이런 사업 기회를 주는 회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멋진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경영 정책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그래서 물을 정수하는 이스프링이 전 세계 1등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오염물이 아니라는 거죠. 끓여도 침전시켜도 안 되는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과불화 화합물이든 마이크로시스틴이든 이런 독성 물질이 엄청 많이 약물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 물을 정수해야 되는 1등 브랜드 다 정수해내는 그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스카이 이것도 1등 브랜드죠. 뷰티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굉장히 큰 그런 문화 행사를 7년 연속 계속 그 메인 스폰서링 하는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탑 5 브랜드.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정말 절대 강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역사가 85년이 넘었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85년 넘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종자를 갖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고추를 심었는데 그 고추에서 씨를 빼가지고 그걸 말렸다가 이렇게 심었다가 그 싹을 심으면 안 나요. 안 나요. 종묘 회사에서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종자가 많이 변형됐는데 이 회사는 유일하게 그런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이고 전 세계 4대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재배하고 직접 판매하는 그런 멋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권을 본인들이 갖거나 본인들의 자녀들한테 준 게 아니라 보통은 왜 문어발식이라는 게 그런 거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했으면 자녀에게 여기 하나 떼어주고 저기 하나 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발처럼 막 기업이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판권을 대단한 제품의 판권을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고 잘 모르는 개인한테 다 준 거예요. 되게 위험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데 그 큰 기회를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게 슬프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그 기회를 계속 알려줘서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5% 현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좀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S가 별이 A, B에게 광고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들이 각각 1일부터 31일까지 20만씩을 썼어요. 그러면 모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는 80만, 별은 60만, A 20만, B 20만 이렇게 모아지죠. 여기에서의 분배 구조는 가장 마지막에 엔드 유저인 A와 B가 캐시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조견표에 보시니까 자격이 되죠. 그렇다면 그 사람 거를 뺀 나머지가 광고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마지막부터 계산을 하면 3% 레벨이 되고요. 6,000원을 받게 되죠. B도 똑같이 썼으니까 6,000원. 별은 A, B랑 똑같이 썼어요. 근데 파이가 커졌어요. 6%로. 60만으로 커졌죠. 그 이유는 요거죠. 연결하고 공유하고 합산하는 노력을 광고나 유통이나 회원 자산을 모집하면서 한 사람과
덜 하거나 안 한 사람의 차이로 매출이 다른 거죠. 똑같이 썼는데. 그래서 36,000원 중에서 A, B의 몫을 뺀 나머지가 별의 몫이죠. 그리고 S는 80만이 모아졌는데 6% 레벨이 되고 48,000원 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별 A, B의 몫을 빼니까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수익 구조는 그런 거를 탈피하게 하죠. 깨게 하죠. 편견을. 먼저 시작한 S, 총 매출이 가장 많은 S가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 나중에 시작했지만 총 매출이 더 작지만 별이 수입이 많은 수입이 역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되게 매력적이죠, 이게. 그래서 아메이는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노력을 꾸준히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전달해준 스폰서의 수익을 역전할 수 있는 되게 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스폰서의 수익을 따라 마실 수 없는 구조라면 재미없죠. 왜냐면 스폰서가 늘 돈을 많이 벌고 나는 그 밑이니까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폰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그렇다면 보상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구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리로 증가를 해요. 수입의 속성이. 그래서 일반 노동 수입의 속성과는 다른 DNA를 갖고 있는 마케팅 플랜인 거죠. 또 하나는 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건데, 이 되게 재미있게 복리 증가나 복제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이 노동 수입 분면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수입의 속성이 아니고요.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자립을 이미 이루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수입의 속성이 복리로 증가하는 수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복제 시스템을 통해서 대표적인 복제 시스템으로 사업하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회원가입을 하고, 야, 너 제품 이번 달에 많이 쓸 거니까 회원가입하고 쓰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줄 건데? 6,000원. 그러면 너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 안 가져.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죠? 그 정도로 허접해 보이는 것 같은 6,000원이 DNA는 복리로 증가하는 수요의 속성을 갖고 있고 복제 시스템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복리를 설명해 드리면 4명이 20만씩을 썼어요. 그런데 혼자 썼을 때 20만, 한 사람한테 광고, 그 사람한테 지식과 정보를 줘서 그도 쓸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2배로, 두 사람한테 그렇게 광고했을 때 4배로. B가 열심히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회원가입했지만 5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들이 각각 그만큼씩 쓸 수 있도록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B는 혼자 썼을 때에 비해서 78,000원이 증가를 하죠. 13배 증가하는 복리 증가를 누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수입의 역전을 B가 누려요. 제일 마지막에 회원가입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업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B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B가 그렇게 한 이유는 별이 자꾸 얘기하고 별을 도와주려고, 내지는 S 스폰서가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제품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B가 그렇게 한 거는 본인도 은퇴 시점을 이제 본 거죠. 자꾸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나도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다. 이때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다. 지금 내가 노동 수입이 있을 때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복제를 한 거예요. 얘도. 그래서 S의 얘기를 듣고 별이 복제를 하고, 별의 얘기를 듣고 B가 복제를 하고, B의 얘기를 듣고 B 다시가 복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이 6,000원이라고 하는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그 돈이 6만원, 60만원, 6천만원, 6억, 60억 그 이상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를 못 보시는 거죠. 왜? 우리는 너무 익숙한 곳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알려주셔야 되고, 지금 이 B가 이렇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려서 시간이 축적되고 노력해가지고 5사람한테 알렸는데, 이 그룹이 많은 소비자들이 모였겠죠. 모여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 이분은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를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B가 딱 모아졌는데,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 PV는 모르겠는데요. 1,000만이 모아졌어요. 1,000만이 넘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퍼포먼스, 엘리트, 플러스 보너스가 있죠. 플러스 보너스를 받게 되죠. 23%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230만 원이 되고요. 요 그룹 거를 다 빼준 나머지가 있을 때 B의 몫이겠죠. 그러면 이 그룹은 얼마일까요? 15%, 60만 원, 12%, 36만 원,
9% 18만원, 6% 6만원. 이걸 다 더해보면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을 빼주면 110만원이 B의 수입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수입이. B의 수입인데, 이 110만원이 소비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소비에 대한 수입은 아니죠. 이게 바로 유통이나 광고, 그리고 회원 자산을 모은 거에 대한 권리소득인 거죠. 이렇게 수입을 계속 권리소득으로 늘려갈 수 있는 플랜이 이 플랜이고요. 이렇게 1000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SP라고 하죠. 그리고 1000만을 3달을 하는 사람을 GP. 그리고 6번 하는 사람을 플래티늄, 12달 내내 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그런데 SP나 GP나 플래티늄이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나 1000만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는 이렇게 갈수록 더 자산 구조가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SP를 도전을 하셨다면, SP를 도전하고 계신 중이라면, 혹시 슬럼프에 빠지셨더라도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미친 듯이 앞과 뒤도 옆과 뒤를 보지 마시고 달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SP를 하고 첨벙첨벙 거렸던 부족한 사람이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늄 될 때까지 정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이 사업가로서 자세를 갖추는데 반드시 필수 요소더라고요. 그거를 거쳐내지 않으면 사업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냥 소비자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군가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거 이상의 사업가의 자세가 필요한 핀이 파운더스 핀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에머럴드든지, 사파이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해본 거가 이거기 때문에 SP를 하셨다면 정말 달려가시라는 거. 그런데 우리 수입은 이렇게 수입만 역전되는 게 아니라 B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B 다시는 더 열심히 해서 세 그룹을 이렇게 플래티늄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을 에머럴드라고 하죠. 연봉이 8천 이상이 된다고 해요. B 다시죠? B2 다시는 더 열심히 해서 6사람에게 이런 지식과 정보를 주고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연봉이 1억 5천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입이 정말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할 확률이 있으면서 상속의 의미로 나온다면 굉장히 큰 거죠. 매달 평생 증가 상속시켜가면서 팔아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달 우리는 생필품 소비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원유라고 말씀드렸는 그 소비에는, 생필품 소비에는 반드시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정수기 필터가 떨어지고, 어떤 분은 아이크림이 떨어지고, 어떤 분은 치약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산 구조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재구매 패턴이 도는 거죠. 사이클로. 계속 돌면서 매출이 유지가 되는 거죠. 평생 우리는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아기 때는. 못할 때는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돈을 쓰고, 내가 경제활동을 할 때는 더 많이 쓰고, 경제력을 잃었을 때는 나라를 의존하든지 자식을 의존하든지 돈을 써야 돼요. 평생. 그래서 평생 매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증가한다라는 거는 한국아메이가 5가지 세제로 시작했고, 글로벌 아메이는 1가지 세제로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세제로 시작했어요. 그 세제가 지금은 한국 아메이에서도 신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000여 가지 이상이 되잖아요. 요번 달에도 애견, 그죠? 프라임팻. 예. 그게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애견이 아니고 뭐라 그랬던데? 반려견. 그쵸? 반려견. 제가 안 키워가지고.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신제품이 증가하고, 회원 자산도 증가하고, 경험도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증가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증가 당연히 하겠네. 그리고 놀면 증가 안 해요. 증가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비즈니스는 늘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확률이 있다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B가 모았어요.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해가지고 눈물을 먹고 열심히 한 노력을 B가 죽었을 때 당신의 그 자녀에게 상속시켜주겠다는 한 약속을 60년 동안 이 기업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멋진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되는 그런 대단한 기업이고 대단한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대단치를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만 축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그 가치 있죠.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취, 책임감,
파트너십 없어서는 안 되는, 그죠? 이렇게 6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메이로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자립만 이룬 게 아니라 이런 가치를 다 그 안에서 녹여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이런 가치까지 다 실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학년기를 졸업한 이후로 뭔가를 성취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있나? 많지 않을걸요?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당신이 요만큼을 만들면 3%를 인정해주고 보상해줄게요. 요만큼을 하면 SP,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인정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에머럴드 인정해줄게요. 하면서 매번 성취를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죠. 이 안에는 건전한 목표와 함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되게 멋진 비즈니스라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책임감이 있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옆에 있는 다른 또 책임감이 있는 시민이 늘어가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멋져질까요?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트너십. 제가 자영사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영사업할 때 기업과 매장주는 갑을 관계예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보면 갑을 관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비벼야 되고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근데 여기에서는 창업주, 창업자 가족, 그 다음에 임직원, 그 다음에 ABO들이 다 파트너십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과도 파트너십이고 내가 내 파트너들과도 상하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서로 존중하고 파트너에게도 배우고 가르쳐주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멋진 이런 가치가 이 사업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정직과 신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사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 라는 게 아니라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도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하는 기업이 아메이 기업이죠. 정직과 신뢰를 또 이 사업 안에서 다 녹여놔야 되고요. 개인가치 존중은 정말 이 안에 있으신 분들이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얼굴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개인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색깔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이상할 것 같지만 모아지면 무지개처럼 진짜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조각난 조각 같지만 그걸 잘 붙여보면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기도 하는 되게 멋진 개인 가치를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재 자체로도 아름답고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기업 문화가 있죠. 그리고 자유기업가 정신. 우리 모두는 1인 기업가가 되어야 돼요. 사업가가 되려면. 그런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서 사업을 논하고 재정적인 자립과 자유로운 삶과 꿈을 논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가치가 이 안에 다 녹아져 있고 또 이 가치가 놓아져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재정적인 자립과 자유, 그 넘어 있는 꿈을 이 사업이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이 비즈니스가. 정말 획기적인 거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제가. 획기적인 거. 조심하면 안 돼요. 조심하면 안 돼요. 바깥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아메이는 이거를 해요.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평가. 그래서 나는 쟤보다 뭐 이런 능력이 떨어져. 예를 들면 원유 중에서도 난 소비력이 좀 떨어져. 건강도 좀 약해. 그리고 인간관계도 좀 떨어져. 그러면은 쟤랑 비교했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이런 거죠. 서울대 음대를 200명의 정원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날구기는 실력이야. 그런데 독감에 갑자기 걸렸어. 그래서 그날 노래를 잘 못했어. 그러면 200등 안에 못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재수를 다시 해야지.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정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아메이에서도 다이아몬드 정원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다 그만둬야 돼요. 그죠? 다이아몬드 500조 정원. 그럼 이미 끝났잖아. 그렇잖아요. 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이거죠.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1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1000명이 한 명도 합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60점이 안 넘으면. 1000명이 다. 그런데 1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1000명이 다 붙을 수도 있어요.
1000명이 다 60점을 넘으면. 그게 아메이 비즈니스잖아요. 당신이 이거를 하면, 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에머럴드라고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보다 넌 느려서 안 돼. 뭐 이런 걸 안 한다는, 너는 얘보다 뭐 못생겼어. 키가 작아.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정말 올곧이 내 안에 있는 저 원유, 내가 갖고 있는 그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성장시켜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나를 보고 목표점을 향해서 가시는 사업이지, 거북이가 토끼를 봤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토끼는 바보처럼 거북이를 본 거죠. 어떻게 했어요? 상대평가를 한 거죠. 아, 쟤는 나보다 못하는구나. 그래서 낮점을 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북이한테 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안 보고 뭘 봤어요? 고지를 본 거잖아요, 고지. 그래서 나는 토끼는 모르겠고 나는 갈 거야. 그거 간 거잖아요. 그게 이 비즈니스의 그릿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사실은 감사하게 있는 굉장히 펑펑펑펑 매일매일 솟아나는 이 원유를 잘 활용하시면 글로벌 아메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뒷배경이 되어주고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무조건 응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도 못했던 꿈, 여기 있던 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업 안에서 여러분의 정말 갖고 싶었던 꿈, 그리고 저는 사실 자유로운 삶, 재정적인 자립만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다 다른 가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원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성장시켜내시고 성취시켜내시는 멋진 그린월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나트랑, 내년에 시드니, 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